코리아 오케이 뉴스 한반도 프로젝트 1261일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교계 기자로서 늘 활동을 하다가 그 미국에 와서도 지금 이제 30년째를 맡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1260이라는 것은 42달 또는 3년 6개월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7년 대환란을 표현할 때 이제 7년 전반기를 1260 또 후반기 1260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전반기는 팬데믹이 시작하고 1년 지난 후에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이렇게 지난 것 같고 지난해 2024년 12월 5일 날 이제 마쳤는데 마치기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피날레를 장식을 해주셨는데 이게 올해 2025년에는 한반도에서 또 핵 문제 핵을 이렇게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시동이 걸리지 않을까. 그게 이제 포린 어페어즈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데 Why South Korea should go nuclear? 왜 대한민국은 핵으로 가야만 되는가? 해서 포린 어페어즈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이끌어온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에 이제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CFR이란 포린 어페어즈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보는데 이게 지금 퍼블리시드 한 날짜가 12월 30일이니까 한 어제 아래 한 2, 3일 정도밖에 지나지가 않았는데 근데 포린 어페어즈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주 길고 그리고 여기에 저자로 나오신 분들이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 그리고 경희 유니버시티 경희대학교의 김민형이라는 그런 교수 두 분이서 한국 분이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포린 어페어즈에서 실었기 때문에 야 올해 2025년도에 한반도에서 또 핵을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집중적으로 이슈화 되겠구나. 근데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서 이거를 읽는데 왜 그런 생각은 자꾸 드는지 그게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이제 게임을 계속 하자는 쪽하고 그만두자는 쪽하고 한 사람당 이제 1억의 그 몸값이 달려있기 때문에 456명이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1억씩 저축이 되고 이제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경쟁 사회 그런 것을 이제 빗대 가지고 오징어 게임 2가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게임을 이제 한번 했으니까 돈을 벌고 그만두자는 쪽이 있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이병헌 그분이 이제 1번 01이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1번에 한 표가 어디로 가는데 그 5에다가 하면서 게임을 두 번째 계속하게 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도 이제는 돈이 많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빚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계속하는 그런 내용. 뭐 넷플릭스 보실 분들은 한번 오징어 게임 2를 보시면은 조금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면 그걸 보면서 이게 국민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화된다면은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면 위험하다 뭐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쪽도 있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지금 트럼프가 한반도나 동맹에서 힘을 빼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국방비를 그동안에 1%만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가
트럼프는 2% 올리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금 나토가 있고 2%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이기 때문에 그래도 빼면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핵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전술 핵을 배치를 한다든지 미국하고 핵을 이제 공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핵을 찬성할지 핵을 거부할지를 놓고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린 어페어즈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딥L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한 필요 없는 문단은 조금 빼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이제 한국 분들이 주장하는 핵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지에 그를 쭉 전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냉전 시기부터 이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2006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을 했는데 한국은 1953년에 이제 휴전 협정이 되고 나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가지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 둘째는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동맹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래서 러시아의 핵 위협이 이 미국이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키예프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북한이 협상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트럼프하고 아마 김정은하고 제가 보기에는 만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만간 이제 내년도 1월 20일 이후에 만나게 되면은 트럼프의 협상 그런 분위기로 흐름으로 봐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체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논지로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2021년도 시카고 글로벌 어페어스 위원회, 시카고 카운슬 on 글로벌 어페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의 71%가 핵무기 보유를 지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2010년에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56%였는데 지금 그것보다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더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쪽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미국이 문제다. 미국 워싱턴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워싱턴에서 이제 그동안에 워싱턴 내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한국의 기자분이 가서 이제 그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분위기가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러는데 워싱턴이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은 한국이 핵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트럼프 등등의 이유로 그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이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쪽에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인데 미국의 압력이 지금까지 이제 핵 무장을 금지를 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여전히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북한은 2003년도에 그 NPT 핵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NPT를 이제 탈퇴를 하고 2006년도에 첫 핵 실험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의 이 두 분 교수분들의 얘기는 미국의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려하는 것처럼 핵 확산 금지 체제가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한다 해도 그래서 핵무기 보유를 하면 한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해가지고 미국의
미국에 뭐 이렇게 지금 뭐 2만 8천 명인가 그 미군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나 뭐 무기를 이렇게 한국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걱정이나 그런 걸 들게 되니까 한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간섭하지 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쪽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미국이 이 책임질 수 있냐? 대한민국 만약 핵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뭐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할 수 있냐? 이게 그 지금 6번의 북한의 핵실험 중에서 4번이 김정은 지도하에서 있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잠수함에 지금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고 군대에도 소형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남한을 제압을 하려고 할 때에 미국이 간섭하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를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샌프란시스코를 희생시키고 서울을 구할 그게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논리를 미국이 그렇게 할 턱이 없겠지만 미국이 얼마나 영악한 나라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 49%인가 그러면은 미국이 미국을 샌프란시스코 같은 걸 희생시키고 한국을 구해줄 거라고 지금 믿는 한국인들의 한 49%, 50%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작업을 해놨으면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이런 그런 그 위협이 실제적으로 2022년 9월 달에 북한은 초기 단계에서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지금 제정한 상태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상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 핵무기 협상에서는 거래할 수 없는 거래가 가능한 협상 카드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러한 핵 전력 격차라고 하는데 페리티라는 균형이라는 말인데 남북한의 핵 균형이 위험한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핵을 만들면은 남북한의 문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핵을 만들 경우에는 한 100개 정도, 100개 이하라고 했는데 100개 정도의 핵탄두가 필요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한 90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도 뭐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 50개 정도.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 정도의 핵을 이제 요청을 하면 여기서 끝이다. 100개 이상 뭐 더 만들 필요가 없고 중국은 지금 한 500개, 2030년까지 한 1000개의 핵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지금 비슷한 대등한 그런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렇게 러시아처럼 뭐 중폭격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나 고출력 탄두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핵을 만들게 되면 이제 핵 재료가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이 핵 재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쏠 수 있는 이렇게 미사일이 필요한데 미사일은 이미 한국에서 미사일은 이미 있는 것이고 뭐 핵실험할 장소는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요소들이 핵 미사일도 있지 않냐.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고출력 탄도, 중폭격기 같은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못 들어주겠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1961년도에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때 이제 핵무기 이렇게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5개의 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인도,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3개 나라도 포함해 가지고 8개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서 또 인정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또 이란은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때 샤를 드골 대통령이 존 F 케네디한테 뉴욕을 파리로 바꿀 수 있냐, 뉴욕에 핵무기 날아가서 하더라도 우리 파리를 구할 수 있냐, 우리가 핵무기 안 만들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존 F 케네디가 묵묵부답이었더라. 그런 이제 분위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2024년 여론조사를 따르면 한국인의 47%만이 미국이 한국을 위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는, 이게 47%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그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국 사람이 지극한 것인가. 이것을 미국은 얼마나 감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북한은 이론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면은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이 오면은 거의 확실하게 샌프란시스코로 그걸 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이 두 분 교수님께서, 부산대학 경희대학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북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미국 기지, 괌,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얼마나 위험한지 좀 각성하라 하면서 그렇게 지난해 이제 2023년에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뭐 그런 얘기도 언급을 쭉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도 평안하고 북한의 독재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트럼프가 샌프란시스코를 희생해서 서울을 구해줄 일은 없다.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미국이 이 행동이 주기적으로 고립주의, 일방주의, 거래주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핵 방어를 확보해가지고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를 못 만들게 되는 이유로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 대한 제재, 양국 동맹의 약화, 그것이 이제 계속되었다. 그래서 뭐 이승만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박정희 때는 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핵무기 때문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돌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정책이,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공식적으로 5개 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이 이제 핵 확산 금지 정책이라는 입장이 여기 이 포린 어페어즈 두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신데, 그래서 그동안 미국 학자나 싱크탱크 활동가, 전직 공무원 뭐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한국의 엘리트하고 트랙 2 대화를 통해서 핵무장을 막으려고 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상황이 다르다. 그런 얘기로 글로벌 제로, 핵무기가 전체 다 없으면은 좋지만 지금 그것이 가능하냐. 그래서 한국이 핵을 안 갖고 있으면 앞으로 당하게 될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것을 미국이 책임을 져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992년도에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충실하게 남한을 지켜왔는데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남한에서 핵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나라를 핵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교수님께서는 1945년 이후에 핵을 보유한 국가가 9개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게 도미노 이론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되면 그것을 우려할 나라는 일본, 대만밖에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논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핵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괜찮고, 일본은 18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바로 옆에 북한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핵무기 보유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한국이 계엄령을 발의했는데 만장일치로 부결됐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걸 봤지 않냐. 그리고 민간 원자력 산업으로 지금 한국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핵 발전소가 들여와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안전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잖냐. 한국에서 핵 발전소 뭐 폭발한 적 있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만들면 분명히 이제 북한의 공격이 한국의 핵시설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핵시설을 전국에 분산을 시킬 것이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이제 이 핵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훨씬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위험을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러시아 얘기도 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면은 한국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러시아도 그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핵 문제, 한국이 핵을 만들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무역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023년에 한국 수출의 거의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시장이 됐기 때문에 미국만 승인을 해주면은 우리는 걱정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핵무기 개발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가졌던 영향력을 모두 잃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워싱턴만 바라보면서 핵무기 갖게 해줘, 플리즈. 그런 어떤 그 흐름의 논리로 지금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지역에 억지력이 생겨가지고 미국이 이제 취할 이익들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그러면은 프랑스나 영국이 이 억지력을 가진 것처럼 한국도 이 동아시아에서 그런 억지력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좀 그렇다 해서 좀 솔깃한 그런 게 있었는데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한국이 이러한 그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비슷한 아주 대한민국 위대한 국가가 핵 보유를 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말에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쭉 뉴스를 보고 하면서 이렇게 이게 뭔가 정리가 확 되는 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올해에 이것이 한반도에 불어닥칠 큰 논쟁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미국 지도자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미국만 지금 인증을 해주면은 대한민국은 핵무기 만드는데 문제 없다. 그리고 뭐 독일 얘기도 하고 프랑스, 인도처럼 그런 얘기들. 독일은 핵무기 전에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이 이제 엄청난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은 영국, 프랑스만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이익 차원에서 워싱턴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유능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동맹국이 대한민국 외에 누가 있냐. 여러 가지 지금 이익 관계가 지금 얽혀 있습니다.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에 서독이 핵무기를 시도했을 때처럼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간섭한다면은 한국을 강압하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민주주의, 독재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다. 그게 강대국의 독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중간 옵션도 또 얘기를 하는데 전술 핵무기를 한다는 거. 근데 지금 미국은 한국에 이렇게 배치할 전술 핵무기가 없다고 봐야 될 거라고 이 다른 그 유튜브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뭐 배도 수리를 못 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업체가 와서 미국 조선소 해군 조선소를 지금 그 인수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술 핵무기는 은감생심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2021년에 또 뭐 67% 여기 언론 그 지지 핵무기 찬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옵션은 앞에 전술 핵무기가 안 되면 핵 공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한국이 그게 이제 네트워크에 미국의 핵무기 그 네트워크에 진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로 대기를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하고 유영원 의원 이 사람들이 친핵 성향의 한국 정치인들을 하면서 한동훈, 유영원 의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만들기 전 단계까지 했는데 뭐 며칠 만에 전 단계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며칠 만에 딱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핵무기지 핵무기 전 단계나 그러면 만약에 뭐 한 달, 두 달 막 기다려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면은 그거는 그 사이에 뭐 다 일이 벌어지고 나고 끝난 다음에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핵무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서 하는 말은 한국이 이제 생존 가능한 핵무기를 아까 100개 이하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뭐 한 90개 정도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비슷한 이게 요즘에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굉장한 역할을 중동에서 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의 유대인인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그래서 요게 마지막 문장인데 워싱턴의 움직임이 핵심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있다. 그래서 미국은 서울이 안보에 대한 독자적인 방법을 찾도록 장벽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장벽 제거.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해서 김동연 기자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미국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그 오징어 게임에서 OX 문제로 게임을 계속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반으로 대한민국에서 반으로 나뉘는데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한번 이 국제적인 경쟁 게임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 핵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다른 데보다 교계 기자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안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교회도 이제 우파 좌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우파나 좌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바이블을 펴놓고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엉뚱한 뻘짓을 하지 말고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 야훼 엘로힘 하나님에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처한 이 상황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